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종현입니다. 올해 60살입니다. 저는 25년간 인천시청 관용차 운전직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시장님 차량을 담당했죠. 명예퇴직 후 개인 택시 면허를 샀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주고 샀어요. 퇴직금 거의 전부였습니다. 25년 운전 경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착각이었습니다. 첫 해엔 한 달에 480만 원을 벌었어요. 이게 제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3년 후 한 달 수입은 50만 원이 됐습니다. 면허 가격은 2억 2천에서 9천만 원으로 떨어졌죠. 팔아도 빚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퇴직 후 개인 택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겪은 현실이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경력이 자산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내 기술은 쓸모없어진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퇴직금 전액 투자는 도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예요. 인천공항 택시 대기줄 맨 끝에 서 있습니다. 예전엔 시장님 차량을 몰았던 손이죠. 지금은 하루 5만 원 벌이에도 떨려요. 휴대폰을 켭니다. 카카오티 매출 화면엔 3일째 0원이에요. 주머니엔 낡은 공무원 수첩이 있습니다. 25년 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아무 의미 없죠. 앞 차들이 하나씩 출발합니다. 저는 그냥 서 있어요. 콜이 오지 않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면허증이 주머니에 있어요. 지금은 9천만 원도 안 됩니다. 허리가 아파요. 25년 운전 경력이 무색하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종현입니다. 올해 60입니다. 저는 25년간 인천시청 관용차 운전직으로 살았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시청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장님을 기다렸죠. 시장님 일정은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구청 방문, 오후 2시 의회 출석, 저녁 7시 지역 행사. 분 단위로 움직였어요. 시장님이 자주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자네 없으면 나 일정 못 잡아. 그 말이 자랑스러웠죠. 25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습니다. 차량 점검은 매주 일요일에 했어요.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워셔액까지 빠짐없이 체크했습니다. 차 안은 항상 깨끗했죠. 시장님이 타실 때마다 신문과 생수를 준비해뒀습니다. 월급은 새우 32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었죠. 보너스는 1년에 한 번 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명절 상여금도 있었어요. 평생 해고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장점이었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빚도 없었습니다. 월세 걱정도 없었죠. 인천 부평에 작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대출받아서 산 거예요.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2021년 5월이었습니다. 인사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 기사님
명예퇴직하실 생각 없으세요? 조건이 괜찮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평생 모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25년이란 대가였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당신 허리도 안 좋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쉬는 게 불안했습니다. 저는 60도 안 됐거든요. 아직 젊다고 생각했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쉬기엔 너무 이른 나이라고 믿었어요. 25년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었죠.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택시를 봤습니다. 기사분이 손님을 내려주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익숙했어요. 저도 25년간 그렇게 운전했으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한 달에 400은 벌겠지. 선배한테 전화했어요. 시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 기사였습니다. 그분은 2년 전에 퇴직해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었죠. 형님, 개인 택시 어때요?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만 있으면 한 달에 500은 벌어. 성수기엔 600도 가능하고. 그 말에 솔깃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았습니다. 카페에 가입했죠. 개인 택시 기사들의 후기를 읽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면허는 자산이다. 나중에 팔아도 값이 유지된다. 운전만 할 줄 알면 평생 직업이다.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가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퇴직금 2억 3천만 원 중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한 달에 400만 원만 벌면 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110만 원을 합치면 510만 원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19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개인 택시 연어 살까봐. 아내는 반대했어요. 나이도 있는데 무슨 택시예요? 그냥 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25년 운전 경력이 있었어요. 인천 지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죠.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이 바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25년 짬밥이면 인천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었어요. 앱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딸에게도 말했어요. 아빠, 개인 택시 할까봐.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나이에 그게 되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아빠가 25년 운전했는데 뭐.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라고만 했어요. 2021년 6월이었습니다. 인천 면허 거래소에 갔어요. 개인 택시 면허를 받습니다. 2억 2천만 원이었죠. 비싼 금액이었지만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팔아도 2억은 받는다고 들었어요. 몸만 움직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계약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걱정 마. 금방 본전 뽑아. 그 말을 들은 아내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차도 새로 샀습니다. 그랜저 택시였어요. 3,800만 원이었죠.
5년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매달 78만 원씩 나갔어요. 보험료는 별도였습니다. 매달 32만 원이었죠. 가스비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제 경력과 성실함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첫 거래는 시청 앞이었습니다. 예전 직장 근처였죠. 새벽 5시에 나갔어요.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태웠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보였죠. 이 주무관님 택시하세요? 네, 퇴직하고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눴어요. 첫 달은 좋았습니다. 매출이 1,100만 원 나왔어요. 가스비 180만 원을 빼고 할부금 78만 원, 보험료 32만 원을 뺐습니다. 톨게이트 비용이 65만 원 나갔어요. 차량 유지비로 30만 원 썼죠. 식비랑 잡비를 빼니 4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110만 원을 합치면 590만 원이었죠. 회사 다닐 때보다 270만 원이 더 많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저도 그렇게 느꼈죠.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저를 알아봐 주는 게 뿌듯했습니다. 둘째 달도 비슷했어요. 매출 1,050만 원, 순이익 450만 원이었습니다. 셋째 달은 1,150만 원을 벌었죠. 순이익은 500만 원이었어요. 2021년 하반기 6개월을 정산해 봤습니다. 평균 월 480만 원을 번 거였어요. 이 속도면 1년에 5,7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요즘 택시 몰아. 생각보다 괜찮아.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멋있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 말이 기뻤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살고 싶었죠.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목표를 세웠어요. 1년에 6천만 원을 모으자는 것이었죠. 5년이면 3억이었습니다. 면허값 2억 2천을 빼도 8천만 원이 남았어요.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봄까지는 좋았어요. 날씨도 화창했죠.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시청 앞에서 태웠던 공무원들이 제 번호를 저장해뒀어요. 이 기사님, 내일 오전 9시에 송도 좀 가주세요. 그런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카카오티 앱도 등록했어요. 선배가 하라고 해서 했죠. 평점은 4.8점이었습니다. 리뷰도 좋았어요. 시간, 약속 정확하세요. 친절하시네요. 그런 후기들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4월쯤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길에서 손님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엔 손만 들어도 탔는데 이제는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젊은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앱으로 부른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카카오티 알림이 줄었어요. 예전엔 하루에 10건씩 왔는데 이제는 5건 정도였습니다. 수수료도 올랐죠. 8%에서 12%로 인상됐습니다. 한 건당 받는 돈이 줄어든 거예요. 휴게소에서 젊은 기사를 만났습니다. 요즘 콜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 기사가 말했어요. 타다가 다시 생긴다는 소문도 있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면 문제없다고 믿었죠. 5월 매출은 950만 원이었어요. 4월보다 100만 원 줄었습니다.
순이익은 380만 원이었죠. 조금 줄긴 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예전 시청 후배를 태웠습니다. 이 주무관님, 여기서 뭐 하세요? 택시하고 있어. 퇴직했잖아. 후배가 말했어요. 요새 앱 안 쓰면 망해요. 카카오티 알고리즘 알아야 콜 받죠.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이 있었으니까요. 앱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자만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술 취한 젊은 취객을 태웠어요. 제 아들뻘이었죠. 목적지로 가는 길이 조금 막혀서 우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소리쳤어요. 아저씨, 왜 돌아가요? 길 모르세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엔 이 길이 더 빨라요. 25년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비웃더군요. 공무원 출신이라며? 일 똑바로 안 해?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더니 10,000원짜리 지폐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거스름 돈 필요 없어. 그냥 주워가. 문을 쾅 닫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돈을 주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던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을 주었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닥을 쳤음을 실감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샵. 추락의 가소.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타다가 다시 시작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버 택시도 확대된다고 했죠. 대형 플랫폼들이 택시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카카오티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신규 기사나 젊은 기사들한테 콜이 많이 간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59살이었죠. 앱이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대기해도 콜이 5건밖에 안 왔어요. 7월 매출은 850만 원이었습니다. 전달보다 100만 원이 또 줄었죠. 가스비는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리터당 1,550원 하던 게 1,750원이 됐어요. 한 달 가스비가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카카오티 수수료도 또 올랐어요. 12%에서 15%로 인상됐습니다. 850만 원 매출에서 15%면 127만 원이었죠. 수수료만으로도 부담이 커졌어요. 거기다 건강보험료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공무원 때는 직장가입자라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냈었어요.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니까 한 달에 38만 원이 나왔습니다. 3배가 넘게 오른 거죠. 아무도 이 부분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정산을 해봤습니다. 매출 850만 원에서 가스비 200만 원, 할부금 78만 원, 보험료 32만 원, 수수료 127만 원을 뺐어요. 건강보험료 38만 원에 톨게이트 65만 원, 차량 유지비 30만 원, 식비 잡비까지 빼니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때보다 200만 원이나 적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월은 더 심각했습니다. 매출이
78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순이익은 8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110만 원을 합쳐도 190만 원이었죠. 생활비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제 차 바로 앞에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당연히 제가 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젊은 기사의 택시가 달려왔어요. 그 차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손님이 그 택시에 탔어요. 제 앱은 조용했습니다. 알림 하나 없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손님이 앱으로 불렀고 알고리즘이 저 멀리 있던 젊은 기사를 배정한 거였어요. 저는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기계는 제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 수락률이 낮다는 이유로 저를 외면했습니다. 빗속에서 스마트폰만 노려보며 울었어요. 25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냐고, 왜 기계가 내 인생을 좌우하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니까 몸이 견디질 못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쉬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 나갔어요. 그달 순이익이 80만 원이었으니 병원비로 다 나간 거였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는 단골 손님마저 줄었어요. 시청 공무원들도 이제는 카카오티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앱이 더 편하대요. 제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죠. 매출은 72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50만 원이었어요. 병원비 80만 원을 내고 나니 마이너스 3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자가 났어요. 통장에서 30만 원을 꺼내 써야 했죠. 아내가 파트타임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트 계산대였어요. 하루 4시간씩 일한다고 했죠. 월급은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내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쉬라고 할 때 쉴걸.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죠. 10월 매출은 68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20만 원이었어요. 병원비를 내고 나면 마이너스 60만 원이었죠.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모은 돈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루는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번 돈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수수료 빼고 가스비 빼고 나니 그것밖에 안 남았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어요. 1월 매출은 65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0만 원이었죠. 적자가 계속됐어요.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카드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부금 78만 원의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감당이 안 됐어요. 연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납부일이 지났습니다.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문자만 하루에 5통씩 왔어요. 2월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매출 620만 원에
순이익 마이너스 40만 원이었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서 생활비로 썼어요. 아내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차 팔아요. 아내가 소리쳤어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나 25년 공무원 했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어. 하지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월 매출은 600만 원이었어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50만 원이었죠. 해지한 적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면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2억 2천만 원에 샀던 면허가 플랫폼 확산과 공급 과잉으로 1억 3천만 원이 됐다고 했어요. 1년 만에 9천만 원이 증발한 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도 팔 수 없었어요. 차 할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2,7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면허 팔아도 손해였습니다.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4월에는 몸이 무너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운전을 못할 지경이었어요. 병원에서 MRI를 다시 찍었습니다. 디스크가 더 심해졌다고 했죠. 수술을 권했어요. 수술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 기간 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할부금과 보험료는 계속 나갔죠.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5월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질 못했습니다. 하루 8시간만 일했죠. 매출은 450만 원이었어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8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협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카드값이 연체되어 아내의 급여, 통장까지 압류될 위기에 처했을 때였어요. 아내가 제 퇴직금 명세서를 들고 와 거실 바닥에 뿌리며 울부짖더군요. 이게 당신 25년 인생이야? 우리 애들 결혼 자금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아내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냥 공무원으로 있었어야 했어요. 왜 욕심을 부렸어요? 나는 당신 믿고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제 마트 계산대에서 욕먹으며 일해요. 이게 내 인생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와 택시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 안에서 울었어요. 25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택시 앞 유리에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압류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한 것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차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울고 있었죠. 면허 시세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1억도 안 됐어요. 9,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억 2천에 산 지 2년 만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 된 거였죠. 차 할부는 아직 2,4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면허를 9,500만 원에 팔면 차 할부 2,400만 원을 갚고 7,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쓴 돈을 생각하면
손해가 어마어마했어요. 퇴직금 2억 3천만 원 중에 2억 2천을 면허했었죠. 차 할부로 1,400만 원을 이미 냈습니다. 합치면 2억 3,400만 원을 쓴 거였어요. 7,100만 원을 받으면 손실은 1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계속 버티면 빚만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2023년 7월이었습니다. 면허를 내놨어요. 금매로 올렸습니다. 9,200만 원에 팔렸죠. 2억 2천만 원에 산 지 2년 만이었습니다. 1억 2,800만 원 손해를 본 거였어요. 차 할부 2,4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6,800만 원이었죠. 퇴직금 2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남은 돈은 6,800만 원뿐이었습니다. 2년 동안 1억 6,200만 원을 잃은 거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앞에서 울었어요. 예순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건강한 게 어디예요? 이제 다른 길을 찾으면 돼요. 한 달을 쉬었습니다. 아니, 쉰 게 아니라 일이 없었어요. 60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졌죠. 하지만 59살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8월 초였습니다. 인천 부평 대형마트 채용 공고를 봤어요. 주차관리 일용직이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었죠. 면접을 봤습니다. 새벽 5시 출근 가능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간 새벽 출근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210만 원이었어요. 공무원 때 절반 수준이었죠. 택시 할 때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선택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9월부터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마트 주차장에 섰어요. 차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수신호로 길을 안내했죠. 그중 어떤 차도 제 차는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핸들을 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안내하는 사람이 됐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몸도 덜 힘들었습니다. 8시간만 일하면 됐어요. 적자, 걱정도 없었죠. 매달 21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무원 연금 110만 원을 합치면 320만 원이었어요. 공무원 때 월급과 똑같았습니다. 퇴근길에 택시들을 봅니다. 2년 전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죠. 2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면허가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을지 몰라요. 지금은 아닙니다.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했어요. 카카오티, 타다, 우버 택시가 다 가져갔습니다. 개인 기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콜은 줄어듭니다. 젊은 기사들한테 일이 몰려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59살 베테랑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경력은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운전 경험이 아무 쓸모 없었어요. 성실함도 소용없었죠. 세상이 바뀌면 내 기술은 쓰레기가 됩니다. 그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특히 퇴직 후 개인 택시는 위험합니다. 저처럼
퇴직금을 날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버티질 못합니다. 허리가 먼저 망가져요. 병원비가 수입보다 더 나갑니다. 만약 꼭 하셔야 한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첫째, 면허 시세를 계속 확인하세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파세요. 저는 2억 2천이 1억 8천 됐을 때 팔았어야 했습니다. 9천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버틴 게 실수였어요. 둘째, 플랫폼 수수료를 계산하세요. 15%면 매출의 6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1,000만 원 벌어도 150만 원은 수수료예요. 그걸 감안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폭탄을 예상하세요. 공무원이나 직장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릅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나가요. 이것만으로도 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적자가 나면 빨리 정리하세요. 저는 6개월을 버텼어요. 그 사이 5천만 원을 더 잃었습니다. 손절 타이밍이 중요해요. 다섯째, 퇴직금 전액을 쓰지 마세요. 최소한 절반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저는 2억 3천을 다 썼습니다. 망했을 때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마트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월 210만 원 받아요. 2년 전엔 한 달에 480만 원 벌었죠. 지금은 절반입니다. 하지만 빚은 없어요. 마음도 편합니다. 2억 2천만 원짜리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력이 자산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다는 것. 세상이 바뀌면 내 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퇴직금 전액 투자는 도박이라는 것. 비싼 수업료였어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 구조를 봐야 해요. 변화의 속도를 읽어야 합니다. 플랫폼 시대에는 알고리즘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게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재미있었거나 재미없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